안녕하십니까, 고테일입니다. 오늘은 카운트 보고 왔습니다. 카운트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카운트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영화를 많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골랐는데 잘못 골랐나 싶기도 하고, 오늘 극장에 갔는데 저 외에 세 분이 계셨어요. 카운트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 요즘에 아카데미 영화들도 개봉을 해서 영화 경쟁이 좀 센 것 같아요. 시장은 별로 안 좋은데 경쟁은 센 거죠. 자, 저는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리뷰할 때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그래야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가 발전되면 제가 또 재밌게 볼 거고 관객들이 더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할 말은 합니다. 참 좋은 소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광고를 받고 광고를 받으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제 생활비가 채워지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는 광고는 안 들어오고 돈은 못 벌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좋은 소리만 계속했다가 좋은 소리만 계속하니까는 안 좋게 보신 분들이 욕하시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결론은 광고를 받을 만큼의 좋은 소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신껏 영화 리뷰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카운트는 좋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 둘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중간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자면은 지금 생업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힐링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복식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기다렸다가 크리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진성규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 역시나 이 영화가 권투 영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권투 영화로서의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액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맨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최윤우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푸더크라고 해야 되나요? 발재간을 부리는데 그 발재간과 진성규 씨가 맡은 박시현 캐릭터가 발을 이제 움직이는 그 교차 편집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권투 장면에서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그 푸더크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장면 이후로는 권투를 앞세운 영화라고 보기 힘든 그들만의 개성을 담은 연출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장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단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푸더크는 그래도 볼만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소한 코미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 형태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미디 영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초중반까지는 그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막 빵 터지는 개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또 단점을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만 영화에 조금 빠져들면은 진성규 씨와 오나라 씨의 그 어떤 케미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리액션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못된 입? 못된 소리였나? 그 아버지의 입을 때리면서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일 많이 빵 터졌고 다른 부분들은 소소하게 피식하는 정도의 웃음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보면은 이게 1998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로 자막이 나와요. 박시현 캐릭터를 설명할 때 세로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의 나이 때까지는 영화관에서 세로 자막을 보셨을 거고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그런 것들을 봤는데 되게 정겨웠고 지금 영화를 보시는 10대, 20대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답니다. 자막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게 다가왔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성규 씨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권투 선수 머리라고 해야 되나? 헤어스타일과 함께 체육복 이런 것들이 빈티지 느낌이 나거든요. 그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시대의 느낌이 있는데 98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뭐 잘 모르겠어. 조금 전 시대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 진성규라는 캐릭터, 진성규라는 그 배우의 얼굴과 마스크와 그 머리와 그 옷은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냥 진성규 씨를 보고 있으면은 계속 웃음이 나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예, 그런 모습들도 재밌는 포인트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삶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보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보 캐릭터가 계속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성규 씨가 한마디 하죠. 야, 의미 있는 일을 해.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의미 없는 일을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고규필 씨인가요? 네. 그 배우님이 감기에 계속 걸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몸 안에서는 면역이 생겨서 그 감기를 이겨낼 수 있게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자신에게서는 그 이겨내는 과정들 발생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조금은 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이제 제목이 카운트인데 이 카운트란 제목을 지은 이유도 이제 진성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권투에서 다운을 당하면 10초간의 여유 시간을 주는지 아니야. 그 10초 동안에 쉼을 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아까 그 감기 부분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잠시 쉬어가도 된다. 네가 열심히 하고 잠깐 비록 쓰러졌을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굽힌 것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계속 담아내고 있어서 톤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장면도 있어요. 고규필 씨가 그 손깍지를 모아서 진성규 씨를 높은 곳에 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 발을 내딛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또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들면 잠깐 쉬어가고, 잠깐 쉬었으면 또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찡한 구석도 있고, 또 실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쉬웠던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드라마라고 하고 영화의 기조는 코미디라고 한다면 두 개가 상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조작에 개입된 사람이 그게 패자가 아니라 승자였을 때 그 가져오는 무게들, 그 무게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계속 웃기려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웃음을 자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되게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웃기려고 하는데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진성규 배우도 그렇게 웃기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코미디를 구사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가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코미디로 완전히 가던가 드라마로 완전히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처럼 뭐 재미도 조금씩 느끼고 드라마도 조금씩 느꼈다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를 바라고 간 관객에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맛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쨌든 이 학생들을 모아서 복싱부를 이루어서 어느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워터보이즈가 있을 거고요. 비슷한 영화로 스윙걸즈라든지 뭐 한국 영화로는 스윙키즈도 있을 것 같고 국가대표 뭐 으라차차 스모부 뭐 이런 영화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영화들의 어떤 재미 포인트를 이 영화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단적으로 이제 워터보이즈 제가 정말 많이 봤던 워터보이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워터보이즈에서는 그 의미 없는 훈련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싱크로나이즈를 하기 위해서 음악 감각을 어떤 깨우치기 위해서 뭐 DDR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수족관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 청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걸레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팔힘을 기른다든가 뭔가 이런 엉뚱한 훈련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재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코믹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지한 훈련이라고 치면은 스윙키즈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윙키즈에서는 그래도 음악이라든지 정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볼거리도 제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게 훈련을 하던,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던, 그 두 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나?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동아리나 학원물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장르를 계속 가져오고 있긴 한데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드업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이 좀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죠. 여기서 돈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에게 신발을 사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돈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꾸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너네 아빠 가짜 금메달 땄지라고 계속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도 돼야 되고, 고규필 씨한테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복싱으로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 그 아이를 자기와 빗대서 보니까 너무 똑같은 사람인 거지, 나와 똑같은 거지.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되게 전형적이에요. 어떤 성장물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 빌드업이 너무 전형적이라서 맹탕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느 하나 흥미있는 지점들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좀 흥미있는 지점이 승부 조작권인데, 그 승부 조작 자체도 다른 데서 많이 봐왔던 그런 기믹이라서 너무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과정들이 풀리는 과정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승부 조작을 하고 있죠. 승부 조작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예 없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들 이제 잡아가겠어 하고서는 끝나버려요. 그 과정에 이제 기자가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얄팍하죠. 사진 하나로 그 과정이 깡글이 그냥 없어지는 게, 떡밥 회수는 했어도 수가 너무 얄팍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급하게 마무리 짓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무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물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장치이긴 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지금 현재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과거에서 미리 예견하는 것처럼, 뭐 응답하라에서도 있었고요. 방금 말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나옵니다. 그 고규필이라는 배우가 나는 이 만화를 그려서 인터넷에다가 전시를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한다던가, 혹은 내가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는 사람이 돼서 방송에 출연하게 될 거야, 방송을 출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컷과 뒤에 컷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재미만 주려고 하지 정당성을 부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면이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1 다음에는 2 다음에는 3이 나와야 되는데 1 다음에 4, 그 다음에 4 다음에 2가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뭔가 장면이 계속 끊긴다고 해야 될까요? 연결성을 주지 못해서 그게 많이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감독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장면들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제가 하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 리뷰 유튜버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결이 안 맞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 붙여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장면도 좀 아쉬워요. 너무 많이 쓰였던 장치라서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초반에 자기 아들과 이제 진성규 씨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막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맥락상 이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도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투리까지 써버리니까, 심한 사투리를 써버리니까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특히 벌선 장면에서는 아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놓치고 왔습니다. 물론 사투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들리셨을 수 있겠지만 소리가 많이 뭉개져서 다른 부분들은 안 뭉개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특히나 뭉개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막이 필요했어요. 자, 뭐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 할 말은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제 별점은 아까 말한 것 같긴 한데 인스타나 왓챠피디아 그리고 키노라이치를 통해서 제 평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제가 이번에 또 VOD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밤 이 세계 뭐 긴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영화인데 그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자분들 뿐만 아니라 댓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또 채널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멤버십 가입자가 돼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